말단 병사의 전설 제124장 천당성 디구 구란가 근처에 자리 잡은 조직 폭력배들은 눈을 의심했다. 수백 대의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구란가로 몰려들고 있었던 것이다. 한 깡말은 양아치가 자기 윗사람에게 어리둥절한 얼굴로 물었다. 형님, 저 지금 환각 본 거 아니죠? 구급차가 구란가에 들어간 거 맞죠? 두목도 중얼거리듯 말했다. 나도 모르겠다. 진짜 저게 구란가에 온 게 맞다면? 그 거지들, 언제부터 구급차를 부를 형편이 됐다고. 그러니까요. 원래 다쳐도 대충 상처에 흙 뿌려놓고 버티는 애들이었잖아요. 깡마른 녀석이 그렇게 말하다가 뭔가 깨달은 듯 두 눈을 번쩍 뜨고 말했다. 방금 들렸던 폭발 소리, 그거 분명 다른 조직이 쳐들어가면서 터뜨린 거예요. 그 조직에서 구급차 부른 거라고요. 두목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다. 들으니까 일리 있네. 안 그럼 그 구란가 놈들이 어떻게 구급차를 부르겠냐. 치료용 광선 한 번 쓰는 데만 해도 만 무라이 화폐인데 우리도 못 쓰는 거 그놈들이 쓴다고. 깡마른 녀석은 실실 웃으며 말했다. 근데 형님, 대체 어느 조직이 그렇게 바보 같을까요? 사람 그렇게 잃어가며 구란가를 치다니요. 거긴 뭐 금덩이가 묻혀있는 것도 아닌데. 병합하려는 게 아니라 화풀이였을 수도 있지. 사실 누가 봐도 구란가는 버려진 거리나 다름없으니까 두목이 그렇게 말하는 순간 수많은 자재를 실은 공사 차량들이 개미떼처럼 구란가로 몰려들었다. 게다가 그 뒤를 따르던 건 은행의 현금 수송 차량 한 대. 이 광경을 본 깡마른 녀석은 눈이 휘둥그레져 소리쳤다. 공사 차량. 형님, 그 조직이 구란가 리모델링할 생각인가 봐요. 두목은 멍하니 있다가 바로 정신 차리고 외쳤다. 빨리 돌아가서 보스한테 보고해. 그 시각, 구란가 인근의 모든 조직 두목들은 일제히 부하들에게서 이상한 상황 보고를 받았다. 경찰 쪽 정보로는 새로 생긴 비룡회라는 조직이 구란가를 쳤다는 얘기가 돌고 있었지만 정작 자세한 정보는 없었다. 그래서 각 조직은 사람들을 보내 알아보게 했지만 그들 모두 거리 밖에서 머리만 빼꼼 내밀고 눈치만 보고 있어서 제대로 된 정보는 하나도 못 얻었다. 한편 강진우는 수억 무라이 화폐를 지불하고 공사팀을 투입해 철거 작업을 시작하게 했다. 치료받고 멀쩡해진 구란가 조직원들은 멍하니 거리 한복판에 쌓인 거대한 현금 더미 앞에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 현금 더미 위에 올라선 강진우의 동생, 강진은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다. 아, 너희들 시골에서 왔냐? 고작 몇천만 현금 보고 얼어붙고 말이야. 자자, 원래 조직의 두목들, 다 나와. 우리 회장님께서 형님들 손에 직접 현금 나눠주신다. 각자 이름 부르고 받아가라. 예전에 10명 조직 보스들은 일제히 외쳤다. 줄 서. 줄 서. 차례대로 와서 받아가. 어리 빠졌던 조직원들도 이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순식간에 10개 줄로 길게 늘어섰다. 이름을 부르고 원래 조직 보스들 손에서 현금 한 뭉치를 받아갔다. 그 와중에 강진은 아주 자연스럽게 수천 명의 얼굴과 이름을 저장해 두었다. 평범한 인간이라면 기억 못할 일이지만 그는 로봇이었다. 얼굴과 음성을 저장만 해두면 언제든지 불러낼 수 있었으니까. 바닥에 아직도 수백만 현금이 남아있는 걸 본 강진은 잔뜩 들떠서 돈을 세고 있는 10명의 전 조직 보스들에게 소리쳤다. 아, 너희 10명, 저 돈 챙겨서 가서 고기랑 술 좀 왕창 사와. 최고급으로. 먹을 걸 사오라는 말에 비룡회의 신임 간부들인 그 10명은 바로 수십 명 부하들을 불러 명령을 수행하러 나섰다. 사실 이런 일은 전화 한 통이면 되지만 강진은 직접 시키는 걸 즐겼고 무엇보다 현금 들고 장 보러 나가는 걸 그 조직원들이 꽤나 좋아하는 눈치였다. 구란가 양아치들이 이렇게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걸 뭐라 하지 마라.
어차피 흑사회에서 구르는 이유는 결국 돈이다. 새 보스는 돈도 펑펑 쓰고 실력도 넘사벽인데 안 따르고 배겨. 수천 명이 7명 상대로도 못 이겼던 걸 생각하면 반항이란 단어 자체가 사라지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그때 강진우가 말했다. 그리고 말이야, 형님들 옷도 좀 맞춰 입게 정장 주문해. 부족하면 이 카드 써. 비밀번호는 절약. 마음껏 써. 그는 말을 마치며 체크카드를 한 장 던졌다. 카드를 받은 비나, 구란가 쪽 조직 보스 중 하나는 공손히 묻는다. 형님, 형님. 그 옷 스타일은 어떻게 할까요? 옆에서 듣고 있던 강진이 끼어들며 외쳤다. 그걸 몰라. 영화 안 봤어. 올블랙 수트에 검정 넥타이, 흰 셔츠에 흰 양말, 까만 구두, 선글라스까지. 이게 정통 흑사회 룩이야, 임마.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비나는 씩씩하게 대답하고 막 나가려는 순간 강진우가 다시 그를 불러 세웠다. 잠깐, 너네 그 현금 들고 나가면 털릴 수도 있잖아. 무기 챙겨. 그리고 근처에 군수상 하나 데려와. 그는 말하면서 몸에 걸친 기관단총, 권총, 수류탄까지 전부 벗어서 비나 일행에게 건넸다. 강진도 금일 등 자기 사람들과 함께 각자 무기를 풀어넘겼다. 원래는 청소차도 좀 불러 정리할까 했지만 거리 곳곳이 자재로 뒤덮이고 먼지도 자욱해서 그냥 포기했다. 그런데 그때 무기들을 넘겨받은 조직원들이 보인 미묘한 표정 변화를 강진우는 눈치채지 못했다. 감사합니다. 대장님. 비나는 눈을 반짝이며 강진우가 준 권총을 받아들었고 뒤쪽에 있던 다른 간부들은 서로 기관단총을 차지하려고 경쟁했다. 결국 못 가진 간부들은 수류탄이라도 챙기며 위안을 삼았다. 그들은 진심으로 강진우에게 감사를 느끼고 있었다. 수천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자신들의 무장을 해제하고 무기를 맡겼다는 건 오직 신뢰라는 거 하나 아니고 뭐겠는가? 그리고 돈 거마어마한 그 돈. 이제 와서 다시 과거처럼 끼니 걱정하며 살고 싶지 않았기에 그들은 강진우를 진짜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주변에서 철거 작업을 하던 공사 인부들은 이 광경에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들은 전부 공식 고용 인력들이었고 천당성에서는 쓸데없는 호기심이 곧 목숨을 잃는 지름길이라는 걸 뼛속 깊이 알고 있었다. 왜 천당성의 공사팀이 전부 정부 소속이냐고. 웃기는 소리지만 이곳에서 경찰 다음으로 돈 잘 버는 곳이 바로 공사팀이었다. 왜냐고? 조직 간의 패싸움만 끝나면 어김없이 건물 보수나 리모델링에 수천만이 쏟아지기 때문이었다. 건물이 허름하면 손님도 안 오니까 말이다. 비나는 새 권총을 허리에 차고 기관 단총이나 권총, 수류탄을 장비한 수십 명의 부하들과 함께 거대한 돈 자루 하나를 들고 거리로 나섰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거리 입구에 숨어있던 정보 수집 중인 다른 조직원들은 구란가 현지 깡패들이 나오는 걸 보자마자 후다닥 달려와 아부하기 시작했다. 비나가 한껏 들떠서 근처 깡패들과 농담을 주고받고 있던 그때 어딘가 음흉하고 얄미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비나 형님, 요즘 돈 좀 버셨나 보네. 허세 총까지 뽑고 말이야. 어째, 우리 같은 형제들은 이제 무시하는 것. 인사 한마디 없이 그냥 들이닥치다니. 비나 일행을 둘러싸고 있던 깡패들은 슬그머니 흩어졌다. 이 말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 이 구역의 실세, 이 동네에서 제일 얄밉고 까다롭기로 악명 높은 뱀 형님이었다. 자기 보스가 직접 인사치레하고 오지 않았다면 여기 들어와서 정복해낼 엄두조차 못 냈을 것이다. 오늘은 비나, 제대로 걸렸네. 다들 그렇게 생각했다. 사실 구란가가 지금처럼 망가진 것도 이 주변 조직들이 손님 유입을 의도적으로 차단한 탓이 컸다. 비나는 재빨리 웃으며 반응했다.
아이고야 뱀 형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다니.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형님께 인사드리는 중 아닙니까? 그는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를 했고 뒤돌아 자기 사람들에게도 외쳤다. 뱀 형님께 인사드려. 일행 중 몇몇 간부들과 조직원들은 눈빛이 벌써 살벌하게 변해 있었지만 괜히 새 보스에게 패 끼치기 싫어 꾹 참고 공손히 인사했다. 뱀 형님, 안녕하세요. 이전에 죽어도 머리 안 숙일 것 같던 구랑가 깡패들이 이렇게 순순히 인사하는 걸 보자 뱀 형님은 순간 멍해졌다. 하지만 이내 시익 웃으며 물었다. 그래 니들 어디 가는 길이냐? 겉으론 웃고 있었지만 속은 이미 욕으로 가득 찼다. 객스. 이 자식들 왜 이렇게 순해졌어? 이젠 막아서 뭐라 하기도 애매하잖아. 젠장아. 주위에 다른 조직 눈도 많은데 괜히 좁쌀 보스 소리 돌면 손님 다 떨어지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오늘 여기서 구랑가 애들을 억지로 막았다간 속 좁은 보스란 소문이 나서 당장 다음 주부터 가게에 손님 발길이 뚝 끊길 게 뻔했다. 형님, 저희는 우리 회장님의 명으로 식자재 좀 사러 나가는 길입니다. 비나는 여전히 웃는 나드로 설명했다. 회장님의 명령. 뱀 형님은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다. 원래 너희가 각각 보스였잖아. 근데 지금은 다들 부하가 된 거야. 뱀 형님뿐 아니라 주변에 있던 깡패들도 놀랐다. 구랑가에서 총격전이 있었던 건 알았지만 그 뒤에 있던 결과가 이렇게까지 클 줄은 몰랐던 거다. 보통 흑사회 룰상, 조직 간 전투에서 진 쪽의 보스들은 대부분 제거되기 마련이다. 싹 자르기가 불문율이었으니까. 그쵸, 우리 회장님. 호쾌하고 통 큰 분이십니다. 이런 쓸모없는 저희까지 거두어 주셨으니 저희야 당연히 따라야죠. 우리가 이 바닥에서 뛰는 것도 결국 돈 좀 만져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비나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답했다. 뱀 형님은 순간 판단을 내렸다. 그래. 근데 식자재 사러 나간다면서 왜 내 가게는 안 들르냐? 나 뱀 형님 무시하는 거야. 뭐야? 사실 그는 이 기회를 빌려 비룡회라는 새 조직의 속내를 좀 더 파악해보려는 속셈이었다. 비나는 즉시 눈치를 채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형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바로 형님 도와드리려고 온 거라니까요. 그리고는 자기 뒤에 있는 부하를 향해 손짓했다. 그거 가져와. 거대한 마대자루 하나가 열리자 그 안에 들어있던 수백 뭉치의 현금이 드러났다. 주변 깡패들 중 입맛을 다신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 솔직히 말해, 저런 물건은 뉴스에서나 보던 것 아닌가? 뱀 형님도 순간 딱 멈췄다. 평소엔 스크린에 찍히는 숫자만 봤지, 이렇게 실제 현금 더미를 눈앞에 본 건 처음이었다. 속으로 중얼거렸다. 역시 돈이란 건 손에 잡혀야 제맛이지. 이참에 나도 사무실에 현찰 단위로 깔아놓고 구경이나 해볼까? 비나는 말했다. 형님, 여기 4,000명 식사 준비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면 구랑가까지 배달해 주시고 힘드시면 저희가 가지러 올게요. 뱀 형님이 그 돈을 먹튀할까 걱정? 전혀. 이 자리에 있는 다른 조직 깡패들도 다 보고 있는데 그런 짓 했다간 다음 날부터 이 바닥에서 매장 당할 거 뻔했다. 좋아. 직접 가져다 줄게. 뱀 형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자 주변에서 보고 있던 젊은 깡패들은 놀란 눈을 휘둥그레 떴다. 보스가 직접 배달을 한다고. 하지만 오래된 조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저 돈이 문제가 아니야. 뱀 형님은 저 비룡의 회장 기 누군지 직접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비나도 그런 속내를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담담히 말했다. 고맙습니다. 형님.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다. 아, 혹시 형님 거리에는 옷가게 없나요?
우리 회장님께서 우리한테 통일된 제복을 입히겠다고 하시거든요. 제복. 뱀 형님은 자기 뒤를 돌아다 봤다. 각양각색, 정말 개성 넘치는 복장을 한 부하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고개를 내저으며 웃었다. 하! 여긴 없어. 옆거리 가봐. 근데 말이지. 니네 보스 좀 특이하네. 깡패질 하는데 무슨 제복이야. 이 말에 주변 조직원들이 우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비나는 묵묵히 웃지 않고 오히려 화내려던 자기 부하들을 제지했다. 그리고는 다시 정중히 인사하며 말했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비나는 그대로 사람들을 이끌고 자리를 떴다. 형님, 저 진짜 열받아요. 곁에 있던 한 건장한 남자가 속을 터뜨리듯 외쳤고 다른 조직원들도 다 같이 동조했다. 비나는 고함쳤다. 됐어. 나라고 안 열받는 줄 알아? 근데 우리 지금 누구 부하라고? 회장님의 사람이라고. 감정대로 움직일 수는 없어. 기다려. 언젠가는 오늘 이 수모 갚아줄 날이 올 거야. 정말 갚을 수 있어요? 모두가 의아하게 묻자 비나는 씩 웃으며 말했다. 당연하지. 우리 회장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 어마어마한 스케일 봤잖아. 그 회장님이 겨우 구랑가에서만 놀고 있을 것 같아.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오자마자 현금 뿌리고 철거하고 제복 맞추고 그런 스케일을 가진 보스가 여기서 끝날 리가 없었다. 모두의 얼굴에 다시금 기대와 흥분이 떠올랐다. 유영, 너는 사람들 데리고 군수상 찾아봐. 난 옷 주문하러 간다. 비나는 예전 다른 조직 보스였던 유리에게 지시했다. 유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사람 절반을 데리고 이동했다. 야, 소영. 너 외삼촌이 의류 좀 하지 않냐? 우리 거기로 가자. 가족이 하는 데서 하는 게 좋지. 비나가 웃으며 한 부하에게 말했다. 그러자 소영이라 불린 부하는 입을 삐죽이며 투덜댔다. 그 양반, 나 같은 찌질이는 사람 취급도 안 해요. 비나는 너털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아, 소영아. 너 지금 주머니에 무라이 10,000원 있어. 어딜 봐서 찌질이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주문하려는 게 몇 벌인지 알아? 무려 수천 벌이다. 수천 벌. 그 정도 대박 주문이면 내 외삼촌이 기어서라도 반기지. 널 무시할 리가 없지. 이야기를 들은 주변 조직원들이 쉴 새 없이 놀려댔고 소영은 기세가 올라 외쳤다. 따라오세요. 내가 길 안내하죠. 그러고는 어깨 쫙 펴고 앞장서 걸어갔다. 그 우쭐한 모습에 모두들 웃음을 터뜨렸다. 그런데 막가게에 들어서자 가게 안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날아들었다. 또 뭐야? 손 벌리러 왔냐? 내가 그래서 너 같은 놈한테 기대도 안 한 거다. 아무 데서 굴러도 구랑가보단 낫겠다. 임마. 중년 남성이 혀를 차며 말했다. 소영은 얼굴이 빨개져 말을 잇지 못했고 그걸 본 비나는 조용히 소영의 어깨를 다독인 뒤 주머니에서 현금 뭉치를 꺼내 탁자에 3개 내려쳤다. 이거 내 조카한테 빌려준 돈은 갚을 수 있겠냐? 그러자 다른 조직원들도 각자 들고 있던 현금 뭉치를 꺼내서 책상 위에 쾅쾅 쌓았다. 이 정도면 되겠어. 그 중년 남자는 그 위압에 순간 얼어붙었지만 이내 현금을 보며 두 눈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침을 꼴깍 삼키며 슬그머니 손을 뻗으려 하자 소영이 그의 손을 가로막으며 차갑게 말했다. 이자까지 쳐서 갚아줄게요. 그리고는 호주머니에서 100무라이짜리 20장을 꺼내 던졌다. 그 후 형님들에게 고개를 숙여 말했다. 다들 감사해요. 근데 제가 빌린 건 이것뿐이니까 형님들 돈은 다시 가져가 주세요.
비나 일행은 의외로 덤덤하게 자기 돈을 회수했다. 이들은 단순한 돈지랄을 하러 온 게 아니었으니까? 비나는 곧바로 강진우가 줬던 카드 한 장을 꺼내 들며 말했다. 사장님, 검정 정장 세트 4,000벌 맞추면 얼마예요? 그 중년 남자는 말문이 막힌 듯 멍하니 비나가 든 카드를 바라보다 잠시 후 물었다. 정장 세트. 영화 속 조폭들 입는 그것. 그러자 소영이 끼어들었다. 맞아요. 영화에 나오는 정통 흑사회 복장. 검은 정장에 흰 셔츠, 검은 넥타이, 선글라스, 흰 양말, 검정 구두. 풀세트. 중년 남자는 손을 비비며 비나의 카드를 탐욕스럽게 쳐다보더니 말했다. 그거요. 5벌 구성으로 묶인 세트니까 이번만 특별히 할인해서. 한 벌당 20만 무라이. 4,000벌이면 총 800만 무라이입니다. 선불 400만은 먼저 주셔야 돼요. 뭐야? 정장 한 벌에 20만이라고. 이 옷이 명품이야 뭐야? 소영이 벌컥 화를 내자 중년 남자는 그를 노려보며 비나에게 능청스럽게 말했다. 형님, 이번에 제가 쓰는 원단은 최고급 정장용 원단입니다. 거의 원가로 드리는 거예요. 비나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만약 원단이 똥이면 그날로 폐업이야. 그는 카드를 탁 던지며 말했다. 계좌이체하고 당장 인원 데리고 따라와서 사이즈 재. 오늘 안에 안 끝나면 가게 날아갈 줄 알아. 예, 알겠습니다. 중년 남자는 바로 은행용 무선이체 단말기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카드의 잔고를 확인한 순간적으로 멍했다. 곁에서 눈치 보며 따라다니던 소영 역시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도 화면을 보자마자 외쳤다. 형님들, 이거 좀 보세요. 비나 일행이 우르르 몰려와 화면을 확인하고는 다 같이 얼어붙었다. 잠시 후 동시에 감탄사를 내뱉었다. 세상에, 자릿수가 몇 개야. 수만 조. 바로 주변을 살피고 소리가 새지 않도록 조심했다. 다행히 아무도 듣지 못했다는 걸 확인한 후에야 숨을 내쉬며 서로 눈을 맞췄다. 회장님, 진짜 미쳤. 카드 한 장 꺼냈는데 수만 조가 들어있어. 이래서 보스는 보스인 거지.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다. 비나는 곧바로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잘 들어. 대장님이 우리한테 이 카드 비밀번호까지 알려줬다는 건 우리를 완전히 믿는다는 뜻이야. 근데 대장님은 얼굴도 안 드러내고 비룡회를 직접 운영하지도 않잖아. 우린 괜히 입 잘못 놀렸다간 목이 날아간다. 절대 아무한테도 이 카드 얘기 꺼내지 마. 이 말에 모두가 고개를 숙여 단호하게 끄덕였다. 이 바닥에서 윗사람 비밀 잘못 알았다가 지워진 사례는 수없이 많았다. 다들 그런 꼴은 당하고 싶지 않았다. 비나는 곧바로 그 중년 사장을 노려보며 말했다. 사장님, 디고에서 지금껏 살아남으셨으면 뭘 기억해야 하고 뭘 잊어야 하는지는 잘 아시겠. 중년 사장은 익숙하다는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암호 입력 부탁드립니다. 입금 확인되면 3일 안에 전부 제작해드리겠습니다. 비나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 암호를 입력했다. 이체가 완료되자 카드를 다시 챙겨 넣고는 중년 사장과 그의 가족들, 즉 도우미로 따라온 이들을 데리고 구란가로 향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땐 이미 일이 한창이었다. 유형이 군수상인을 데려왔고 뱀 형님이 보낸 식사도 도착해 있었다. 도시락을 까고 술을 따르며 깡패들은 즐겁게 거리를 점령한 듯 웃고 있었다. 그 한편에선 회장님께서 군수상인과 진지하게 무기 거래를 하고 있었고 비나는 방해하지 않고 중년 사장에게 인원 측정을 맡긴 후 조용히 강진우에게 카드를 돌려주고 보고까지 마쳤다. 회장님, 쓰신 금액은 800만 무라이입니다.
그렇게 말한 뒤 비나도 자리를 털고 식사 대열에 합류했다. 강진은 군수상인을 보내고 나서 신나서 강진우에게 달려와 말했다. 형님, 방금 그 무기상한테 한사단 무장 가능한 단독 장비를 계약했어요. 그것도 선불 아니고 물건 오면 결제. 개이득 아닌가요? 강진우는 밥을 먹던 중 멈칫하며 물었다. 그게 뭐 대단하다고. 그 정도는 당연한 조건 아냐. 강진은 스익 웃으며 말했다. 에이, 형님. 전쟁에서 다른 구역 치러 갈 생각하니까 그냥 막 흥분돼요. 우린 이제 진짜 세력이잖아요. 강진우는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타일렀다. 야, 싸움질만 생각하지 마. 내가 막무가내로 구역 치면 디구 전체 조직이 연합해서 널 때려잡을 수도 있어. 앞으로 뭘 치든 구실은 꼭 만들고 움직여. 아무 이유 없이 공격하는 거 금지다. 그리고 내가 맡긴 그 일 잊은 거 아니겠지? 강진은 득의양양하게 대답했다. 있긴요. 방금 세무서에서 사람 왔는데요. 회장님이 시킨 대로 한 장 얹어드렸습니다. 천천히 친해져야죠. 100만 무라이 넣어드리니까 우릴 1년에 세금 1만만 내는 걸로 확정해줬어요. 강진우는 먹던 밥을 그대로 뿜으며 소리쳤다. 뭐? 사람 많은 데서 대놓고 세무 공무원한테 100만을 줬다고. 강진은 멀뚱히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네. 왜요? 그 사람이 먼저 그러던데요. 이익 좀 챙겨주면 세금 내려줄게라고요. 그래서 바로 드렸는데요. 강진우는 강진의 말을 듣고 순간 멍해졌다. 여긴 진짜 대단한 동네구만. 공무원이 대놓고 뇌물 주세요라고 말하는 세상이라니? 그는 원래 슬쩍 봉투 하나 건네는 식으로 조용히 움직여야 하나 고민했었지만 이곳은 그런 거 없었다. 그냥 대놓고 요구하고 대놓고 준다. 강진우는 곧바로 판단을 내리고 말했다. 좋아. 그 세무관 라인을 타고 계속 관리해. 다른 관료들도 줄줄이 연결해. 그리고 경찰 쪽은 우주항 근처 그 톰 경감 있지. 걔 라인 타서 경찰 쪽 인맥도 확보해. 직급이 뭐든 상관없어. 쉴 곳만 있으면 다 회유해. 무조건. 알겠습니다. 강진은 즉시 고개를 끄덕이더니 물었다. 형님, 그럼 지금은 뭐해요? 그냥 공사팀 일하는 거 구경만 해요. 강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시간 아깝게 굴지 마. 이참에 저 깡패들 좀 제대로 훈련시켜. 저 꼴로 무슨 패싸움이 되겠냐. 난 그 자식들 죄다 규율 잡힌 전투 인원으로 만들고 싶다. 아, 그렇군요. 강진은 금세 눈치를 챘다. 형님은 단순한 조폭을 만들려는 게 아니라 정규군 수준으로 만들어 이 무라이국 한복판에 폭탄을 하나 박아두려는 것이었다. 구랑과 구석에서 배 채우고 벽에 기대어 나른하게 수다 떨고 있던 조직원들. 그들 앞에 갑자기 확성기 하나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정체불명의 채찍을 든 강진이 나타났다. 모두 고개를 갸웃거리며 쳐다봤다. 강진은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외쳤다. 형제들! 다들 알지? 흑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 바로 압도적인 체력과 탁월한 두뇌다. 이 두 개 없으면 죽어라 싸워도 바닥이나 기어야 돼. 말은 맞는 말이라서 조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론 다들 그래서 하는 표정이었다. 강진은 이어서 소리쳤다. 그래서 우리 비룡회는 형님 뜻에 따라 너희들 전원에게 지옥의 훈련 코스를 제공하겠다. 간단히 말해 단기간에 체력과 지능 레벨을 쭉쭉 끌어올릴 거다. 나와 5명의 장로들이 직접 너희를 조련한다. 지금부터 이름 부르면 1조는 금일 장로에게 배정된다. 조직원들은 별다른 반응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 보스들도 가끔 운동시키긴 했으니까
하지만 놀라운 건 따로 있었다. 강진이 무려 4,000명 넘는 조직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렀다는 것. 게다가 단 한 번도 이름 틀리지 않았고 4,000명을 불렀는데도 목소리는 여전히 쩌렁쩌렁했다. 눈치 빠른 사람들은 금세 알아챘다. 각 조는 철저히 균형 있게 편성되어 있었고 예전 조직 단위는 전부 갈기갈기 흩어져 있었다. 이건 기존 조직 틀을 해체하려는 조치였다. 그건 보수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수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처음에 강진 직속 1조로 배정된 조직원들은 은근히 뿌듯해했다. 역시 내가 특별하긴 하지 회장님 직속 조잖아. 하지만 그 기대는 곧 지옥으로 바뀌었다. 다른 조들은 건물 옥상이나 실내에서 훈련을 시작한 반면 1조는 시작부터 건설 자재 쌓인 도로 위에서 강진에게 직관 훈련을 받았다. 강진은 높게 휘두른 채찍을 휘 하고 허공에 내리치며 소리쳤다. 거리 끝까지 왕복 달리기. 완주 못한 놈은 밥 금지다. 당장 뛰어. 건물 자재가 산처럼 쌓인 험한 도로. 누가 봐도 일반 장애물 코스보다 빡센 코스였다. 조직원들 모두 망연자실한 얼굴로 뻘쭘히 서 있었다. 그러자 강진은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안 뛴다 이거지. 그럼 수류탄 맛 좀 볼래. 말이 끝나자마자 강진은 진짜 수류탄을 꺼내 무심히 사람들 사이로 휙 던졌다. 조직원들은 눈이 뒤집혀서 그대로 날아갔다. 살려. 펑. 귀청을 찢는 폭음과 함께 강진은 기관 단총을 들고 따라가며 외쳤다. 느려. 더 빨리 뛰어. 뛰어. 그 말이 끝나자마자 조직원들 발밑에 레이저 탄막이 퍼지기 시작했다. 다들 정신없이 비틀거리며 달리기 시작했다.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강진우는 어이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나 훈련소 있을 때보다 더하네. 이 로봇 놈들 어쩔 수 없나 봐. 다들 마초 성향이 있어.